엄마의 비밀 통장. 줄거리게요.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평생을 살아온 엄마. 늘 검소하고 희생적인 모습만 보여왔기에 가족 누구도 엄마가 돈을 모았으리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문제로 통장을 정리하던 중 장남이 엄마 명의의 낯선 통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액은 놀랍게도 수억 원대. 가족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엄마가 대체 이 돈을 어디서 모았을까? 형제들은 의심합니다. 혹시 빚, 비자금, 숨겨진 과거?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서로 돈에 눈이 멀어 다툼이 시작됩니다. 결국 엄마는 입을 엽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고생 속에서 시장 노점, 막노동,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비를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라는 것. 그 돈은 혹시라도 자식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신이 늙어 병들었을 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모은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죽은 줄 알았던 오빠 외삼촌의 보험금을 대신 관리해 온 것이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지켜온 책임감도 함께 숨겨져 있던 겁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돈보다 더 큰 건 엄마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고 결국 가족은 다시 화합합니다. 1장. 낯선 통장의 발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며 가족 모두가 긴장 속에 지내던 몇 주 동안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현금으로 버티기 어렵다. 통장을 좀 정리해야겠어. 장남인 나는 동생들과 상의 끝에 집에 있는 엄마와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챙겨보기로 했다.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헌 봉투 안에서 나는 여러 개의 은행 통장을 꺼냈다. 익숙한 은행들, 매번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던 아버지 명의 통장, 국민연금 수급계좌. 그런데 그 사이에 낯선 통장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하얗게 바랜 비닐 커버에 볼펜으로 희미하게 적힌 이름. 은행 예금주 김정순. 엄마 이름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엄마는 평생 집안 살림만 해온 분이셨다. 시장에 장 보러 가실 때 쓰는 생활비 외에는 따로 돈을 만질 일도 없으셨다. 그런데 이런 통장이 있었다니. 엄마, 이거 뭐예요? 내가 거실로 통장을 들고 나왔을 때 TV 앞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 표정은 놀람이라기보다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덮어둔 사람의 당황스러움 같았다. 그건 그냥 옛날에 쓰던 거야. 필요 없는 거. 엄마는 급히 손을 내밀며 통장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크게 떠졌다. 잔액 2억 4,830만 원. 숨이 막혔다. 거의 2억 5천만 원. 우리가 알던 엄마는 늘 돈에 쪼들려 사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거액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엄마 이게 뭐예요?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실로 모여든 동생들과 아버지까지 모두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순간 집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엄마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돈이야. 2장. 파문의 시작. 알 필요 없는 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둘째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 지금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하루하루가 빠듯한데 이렇게 큰 돈이 있었으면서도 숨겨왔단 말이에요? 셋째도 못 참고 끼어들었다. 설마 이거 아버지 몰래 모은 비자금 아니에요?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누워있던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우며 굳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정순이, 그게 무슨 돈이야? 나도 몰랐던 건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아쥐고 있었다. 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굳은 살, 검버섯, 마디마디 굽은 손가락. 나는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엄마,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진정하려 애쓰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혹시 엄마가 우리도 모르는 빚을 진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 온갖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호했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아온 거다. 누구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고 빚진 것도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모은 돈이야. 엄마가 돈을 벌었다고요?
둘째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흘렸다. 엄마가 언제 일을 했다고 그래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잖아요. 엄마의 얼굴에 잠시 스쳐간 미묘한 그림자.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너희가 모른다고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엄마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이 우리 몰래 존재했던 건 아닐까.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가족 사이에 깊은 균열이 드리운 순간이었다. 3장. 작은 단서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베개에 누워 눈을 감으면 자꾸만 낮에 본 통장의 잔액이 떠올랐다. 2억 4천만 원. 도대체 어떻게 엄마가 그 돈을 모았다는 걸까?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없는 살림을 하던 분이었다. 전기세가 밀려 전등 불빛이 꺼진 적도 있었고 쌀독이 바닥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날도 많았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엄마는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엄마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다. 등 뒤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그 돈 정말 어떻게 모은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셨다면서요. 엄마는 국자를 멈칫 들더니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가 어렸을 때 말이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 형편이 바닥났을 때가 있었지. 응, 기억나.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때부터 내가 따로 일을 시작했어. 낮에는 너희 돌보고 밤에는 시장에 나가 남은 채소 손질해서 새벽 장사꾼들에게 넘기고 가끔은 공장에 가서 바느질도 했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엄마가 집을 지키느라 늘 밖에 나갈 틈조차 없어 보였던 시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내 목소리에는 놀람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졌겠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이야. 그때였다. 문득 엄마의 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흘러나왔다. 흰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보험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얼른 집어들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보험?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뒤 낮게 읊조렸다. 그건 내 외삼촌하고 관련된 거야. 외삼촌.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들었던 엄마의 오빠. 그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자 내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4장. 외삼촌의 그림자. 엄마가 낮게 읊조린 외삼촌이라는 단어가 거실을 가득 메운 듯했다.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외삼촌?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돈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신중하게 뱉었다. 내 외삼촌 젊었을 때 큰 사고를 당했단다. 사망보험에 가입돼 있었지. 그런데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랐어. 그럼 엄마가 그 돈을? 나는 숨을 죽이고 물었다. 엄마는 조용히 끄덕였다. 맞다. 아버지 몰래, 너희 몰래. 그 돈을 관리한 게 나였다. 내가 돈을 모은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를 위해서만은 아니야. 혹시라도 너희가 어려움에 처하면 혹은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남는 가족이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갖게 하고 싶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그동안 엄마가 왜 늘 검소했고 왜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다. 엄마는 단순히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 묵묵히 고생하며 돈을 모은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다. 그럼 왜 보험금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모아두신 거예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 돈을 바로 쓰면 사람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단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야.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엄마의 비밀 통장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희생과 책임, 사랑의 기록이었다는 것을. 봉투 속 보험 증서와 통장을 다시 살펴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혼자 감당한 삶을 이제 우리도 함께 지켜야겠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충격과 의심 대신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이해와 감사의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5장. 숨겨진 사랑.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의심,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궁금증과 감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이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냥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됐어. 나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동생들도 하나둘씩 엄마를 찾아와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처음에 너무 의심만 했네요. 엄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지금 서로를 믿는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엄마가 비밀 통장을 열어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돈은 단순히 모은 게 아니야. 내 외삼촌의 보험금과 내가 젊은 시절 조금씩 모은 생활비의 일부,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해 쌓아둔 돈이야. 절대 너희를 위해 숨긴 게 아니란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사랑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닌 가족의 역사가 되었다. 엄마의 희생, 외삼촌의 기억,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묵묵한 사랑이 모두 담긴 기록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엄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게 하자. 우리가 함께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자. 가족 간의 갈등과 의심은 그렇게 서서히 녹아내렸고, 우리는 비로소 엄마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6장. 눈물의 화해. 며칠 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통장과 봉투를 통해 엄마의 숨은 삶을 조금씩 알게 된 우리는 서로에게 쌓였던 의심과 오해를 털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식탁에 모두가 모였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알게 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너희가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되었지. 큰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몰랐던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돈을 모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둘째와 셋째도 차례로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처음에 너무 몰라보고 의심했어요. 엄마는 잠시 웃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괜찮다. 중요한 건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순아,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주자. 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 순간 거실에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묵직한 사랑과 신뢰가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쌓였던 가족 간의 오해와 긴장은 그렇게 서서히 녹아내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지금껏 보여주신 희생을 이제 우리가 보답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자.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다.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비밀 통장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희생, 이해와 화해를 상징하게 되었다. 7장. 미래를 위한 약속. 그날 이후 집안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엄마의 숨은 희생과 비밀 통장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안정과 사랑, 그리고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관리해요. 병원비나 생활비도 우리끼리 나누어 책임지자고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도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지만 이제부터는 서로를 믿고 함께 지켜야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겠다. 엄마가 늙고 병들었을 때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자. 그날 밤 나는 엄마와 조용히 거실에 앉아 과거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가 젊었을 때 겪었던 고생, 외삼촌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던 마음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 이제야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줄게요. 엄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가장 큰 바람이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 통장을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엄마가 남긴 사랑과 비밀을 평생 간직하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자. 엄마의 비밀 통장은 이제 가족의 새로운 시작과 화해의 증거가 되었다.